자, 일단은 저와 이름이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혹시 뜻도 너네 뭐 친척되냐? 네, 황금찬 씨의 뭐 어떤 뭐 조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정신 건강 쪽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었거든요. 내용들을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그분들이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기 시작을 돌봄 뱅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돌봄 포인트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정립을 해드리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중단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고 신기한 그런 경험을 제가 또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황순찬이잖아요. 저 가끔씩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제 이름을 쳐보는데 저만큼이나 혹은 저보다도 더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황순찬 교수님입니다. 저와 이름이 같으신 교수님인데 오늘 이 교수님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하지만 주로 가족 관련해서 상담, 또 자살 유가족분이나 자살 시도자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집단 상담과 개별 상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우리 황순찬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름이 같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한번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하셔서 신기한 마음에 그냥 덥석 응했는데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영상 찍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전 이게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자, 일단은 저와 이름이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혹시 뜻도 같나? 저는 이제 순종하고 찬양하라 의 의미고 사실 한자어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교수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제 순찬은 순박할 순에 빛날 찬, 그러니까 순박한 것이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황순찬이라는 이름이 어렸을 때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뭐 황순원의 뭐 친척되냐, 네, 황금찬 씨의 뭐 어떤 뭐 조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제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도 이름이 소박하고 또 아기자기한 맛을 갖고 있는 이름이라서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이름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동명이인을 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실제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까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은 처음이에요. 예전에 지역에서 이제 사회복지 일을 할 때 어느 관장님 성함이 순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분은 성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황순찬, 그러니까 성도 같고 이름도 같은 그런 경우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실물로 동명이인을 또 만나 뵙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서 또 일을 하시고 이제 공헌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눈에 띄는 이력 중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서울시의 자살 예방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미리 도움을 청해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정책들을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족분들을 어떻게 좀 지원하고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까 서비스라든지 상담 또 집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1577-0199라는 자살 예방 전화로 저희가 24시간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 시간에도 좀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응급 출동을 나가서
그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자살 문제에 대한 쟁점은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또 구체적인 분야로 이렇게 전문가가 또 있다는 게 사실 처음 접하면서 좀 놀랐다는 느낌 받았는데, 이런 분야로 내가 좀 나아가야겠다, 이 과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중증 정신질환, 그러니까 중증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조현병, 예전에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했던 조현병, 그 다음에 조울병, 그 다음에 조현 정동장애, 예전에는 이제 분열 정동장애라고 했던 그런 분들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상담하고 또 증상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에 최진실 씨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연예인분이 자살로 사망하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일하는 센터에 자살 문제로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정신 건강 쪽은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상담해드리긴 하지만 제 스스로 굉장히 부족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 상담하는 내용들을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그분들이 주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박사 논문으로 초기 정신증, 이제 정신증이 막 발병한 사람들에 대한 논문을 거의 완성을 시킨 단계였고, 학위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접고 다시 이제 자살로 오신 분들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 다시 자살 행동에 대한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이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쭉 이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살 상담을 조금 심화시켜서 하다가 이제 새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새로 이제 그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서 그때 이제 그곳의 센터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일, 귀한 일 하시고 계시네요. 또 그리고 지금 요즘은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강의를 또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시는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네. 강의하시는 수업 내용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하대에서 주로 하는 과목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라는 이제 수업하고요. 사회복지와 인권이라고 해서 인권 주제로 하는 수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 실천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례 관리라든지 또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강대에서는 대학원에서 가족치료 또 상담 이런 과목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회대 대학원에서는 이제 질적 연구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도 있지만 질적 연구라고 해서 어떤 현상을, 실제 그 현상을 경험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을 뽑아내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슈들을 조금 더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연구 방법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강의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센터에서도 일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상담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앞으로의 꿈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계획이나 꿈이 또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꿈이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꿈이 있고 좀 사회적인 어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런 이제 제 나름의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와해가 됐다라고, 세계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한국에 오면 한국은 이제 공동체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간의 유대관계도 많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뱅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또 이웃에 계신 뭐 어르신이나 또 가족들하고 단절된 그런 이제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몇 시간씩 봉사를 하고 도움을 드리고 그걸 이제 그 돌봄 포인트라고 해서 그걸 이제 적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이제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는데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땐 또 사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정신들을 살려서 그런 돌봄 뱅크를 만들면 우리 사회 이웃 간의 유대관계나 공동체성이 다시 좀 이렇게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정책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 건강으로 오신 분들도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정신 건강으로 오신 분들도 신체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첫 번째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통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주요 어려움에 따라서 프라이머리는 공통으로 같이 보고 그 세컨더리로 넘어갈 때는 전문화돼서 넘어갈 때는 신체 건강 문제를 이슈한 사람은 그쪽으로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또는 초기에 어려움들을 키우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유가족분들이나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스테이션을 좀 사회 곳곳에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제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또 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또 정신장애인 분들도 사실 집에만 계시면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와서 좀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음악도 듣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 개념의 그 카페 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좀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돈벼락을 맞아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수님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엄청난 비전들이 느껴지는데 그게 다 이제 결국에 전문성에서 얻어진 그런 비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되게 재밌는, 저도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제 이 자살 문제나 이 유가족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